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우 선생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다이폴 모먼트에 대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 전위를 찾아내고 그 전위에서 이제 전기장을 추론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앞에 있는 복잡한 적분들을 계산하고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서 막 풀어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 그러한 것보다 이런 모멘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전위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전위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거나 공통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응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우리가 찾아보면서요, 가장 계산하기 편한 쪽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한쪽이 되게 이제 문제 푸는데 편하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쪽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공식이 생각이 나면 모르겠지만 생각이 안 날 경우는 라플라스 방정식 같은 걸 이용해서 풀어가지고 그 결론을 찾아내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는 건 좀 무리이기 때문에 큰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공식들만 머릿속으로 좀 정리하고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점전화 세 개가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Q와 플러스 Q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점전화 세 개가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Q 있고 여기 플러스 Q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은 항상 원점을 중심으로 떨어진 만큼의 변이 벡터로 계산한다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홀극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다 뭉쳐가지고 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R'이라는 벡터가 나온 상태에서 모멘트를 이용하면 좀 빨리 풀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잘 기억하고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로라는 걸 기준으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전기장의 근사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를 구하려고 하냐면 전기장의 근사값을 구하려고 해요. 자, 이러할 때에 그 답을 구좌표계로 나타내고요. 답을 구좌표계로 나타내고 다중극 전개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두 항을 포함시켜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의 공식을 가져와서 해석을 해도 되고요. 다이폴 모먼트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 거, 아니면 일자 직접 우리가 라운드 그다음 V에다가 라운드 R, 라운드 V에다 라운드 세타 앞에 마이너스 R분의 1 붙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각자 성분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파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이제 대칭성이어서 우리는 그 무관하고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 파이 부분을 생각 안 한다고 친다면요. 자,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내용에서 저 상태에서 일단 홀극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다 뭉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위는 그냥 R분의 Q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Q를 보면 이 다 때려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가 있죠. 이 Q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Q가 하나 요렇게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때려 합쳐놓고 나면 요렇게 하나 남아있으니까 요것을 홀극에다가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Q가 아닌 이제 모먼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이폴로 갔을 때 다이폴 모먼트는요. 자, 이게 크게 쓰지 말고 나중에 편극 밀도라는 것 때문에 자, 크게 쓰지 않겠습니다. P라고 하는 벡터는요. 자, P라고 하는 벡터는 어떤 방향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원점으로부터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하나씩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기준점으로 와서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되는 형태, 실제로는 마이너스 S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서로 상쇄되는 건 자명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니까 거리가 A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QAZ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QA의 얼마 Z라고 하는 놈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이 모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요? V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네요. V라고 하는 녀석을 주어진 녀석을 뭐 R세타로 표현하라라고 했는데 일단 뭐 근사적으로 다이폴까지 두 가지를 같이 넣어보면 처음에는 얼마라고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R분의인데,
자, 이거는 홀극은 마이너스 Q가 돼 있으니까 자, 거리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때 마이너스 R분의 얼마 Q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에 다이폴에 관련된 형태를 나타낸다면 R제곱분의 P에다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잖아요. P에다가 R을 계산하면 R은 이쪽으로 하고 Z방향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R제곱분의 얼마 된다고요? 저 값이 QA라고 하는 녀석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 찾아냈기 때문에 이 전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아이디어를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거를 전기장으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 2의 R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요. 어차피 근사를 친다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R 제곱분의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홀극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4파 입실론 제로분의 우리가 1이라고 한 다음에 얼마 R 제곱분의 얼마 마이너스 Q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 건 자명한 거고요. 자, 요 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이 4파 입실론 제로에 얼마 R 3승분의라고 기억납니까? R 3승분의 P라는 값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요? 2 코사인 세타의 R 방향에다가 더하기 사인 세타에다가 세타 방향이라고 우리가 적어줬다. 자, 이거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 딱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P가 얼마라고요? QA가 되기 때문에 그 크기만을 써줘야 되는 거죠. 크기만. 그래서 QA만 써준다면 QA니까 앞으로 빼서 생각해버리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를 바깥으로 빼버리면요. 마이너스의 얼마 R제곱분의 1 되겠고 Q가 QA가 되니까 R 3승분의 A라고 쓰고 얼마 된다고요? 2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R 방향과 사인 세타의 세타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더라. 자, 이것이 앞에서 나온 어떤 모멘트를 이용해갖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판단 기준을 보면 이와 같은 것으로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겠더라. 물론 여기 나온 녀석들을 계산할 때 R로 미분하고 뭐가 된다? 세타로 미분하는 형태로 판단을 다이폴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R제곱분의 마이너스 Q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내가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게 조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저거를 미분을 좀 해버려도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R제곱분의 QA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다이폴 모먼트에서 표현되어진 V 다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 녀석이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얼마 된다고요? 보다시피 바로 R제곱의 QA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니까 이 Q가 나오고 그 다음에 A도 주어져 있고 R제곱분의 얼마? Q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자, 우리가 표현한 것이 얘예요. 그래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QA에다가 R제곱분의 코사인 세타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걸 계산한다면 어떻게 쓴다고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써서 표현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쓰고 이 녀석에 대한 라운드 V에다가 얼마 된다고? 라운드 R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R로 계산을 해버리고 나면 이 4파이 입실론 제로에다가 분의 QA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거고 코사인 세타도 변화가 없는데 R제곱분의 1을 갖다가 미분하는 거니까 R에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R에 마이너스 3승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붙어버리고 얼마 된다고? 4파이 얼마 입실론 제로에다가 QA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됨과 동시에 자, 2배에 얼마 됩니까? R 3승분의 얼마 2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도 돼요. 어차피 뒤에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R분의 1에다가 라운드 V에다가 라운드 세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1에다가 여기는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A는 그대로 있고 R제곱분의 1도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이제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게 얼마라고요? 4파이 입실론 제로에다가 분의 얼마? R 3승이 되고 QA가 되고 R 3승분의 1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더라.
자, 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다이폴 모먼트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 녀석을 A라고 하는 걸 공통으로 다 끄집어내 버리면 여기 4파 입실론 제로에다가 얼마 됩니까? 앞에다가 Q를 끄집어냈죠? 그래서 끄집어내고 나면 저 요 부분이 서로 사라지게 되는 거고 여기도 사라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된다고? R3승분의 A가 공통이다. 그래서 R3승분의 A도 똑같이 바깥으로 빼고 나고 R3승분의 A를 빼고 나면 2 코사인 세타에다가 뭐가 돼? 사인 세타를 합한 녀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쪽은 뭐 R 벡터 방향이고 그러니까 이거 R 벡터 방향이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타 벡터 방향. 자, 그렇게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택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기억해서 접근을 해도 되고 그거보다는 뭐 아예 좀 불안하면 아예 시당초 이와 같이 뭡니까? 미분을 해서 가져와도 상관이 없다. 또는 있죠. 3배의 P 도트 R에다가 R 벡터의 단위 벡터 마이너스 P라고 적혀 있었던 거. 자, 그거는 일반적으로 Z축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다이폴 모먼트의 방향이 아닌 상태에서 일반적인 P의 방향을 가지고 계산하는 어떤 일반적인 루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준다면 이와 같은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뿌얘지지? 눈이 이상해지나? 그건 아니죠. 자,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외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아까처럼 뭐가 돼요? 직접 미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는 바로 다이폴 모먼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전위를 풀어가고 그 전위로부터 우리 공식을 유도해서 이 전기장을 거꾸로 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이폴 모먼트라고 하는 것이 결론은 두 개의 쌍극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가지고요. 이제 어떠한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디엘렉트릭 그러니까 유전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는 이 그 컨덕터랑 다르잖아요. 그 디엘렉트릭이라고 하는 게 이게 D라고 하는 것이 그 반대를 얘기하잖아요. 그 아니다라는 게 일렉트릭 부정입니다. 이거 단어 실수할 뻔했네. 일렉트릭 뽀록 날 뻔했네요. 실력. 자, 디엘렉트릭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뭐냐면 유전체라고 하죠. 유전체는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마치 전하가 어딘가에 묶여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중에 이게 바운디드, 경계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속박 전하라는 말을 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물리적 용어고요.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제 디엘렉트릭 유전체에 대해 앞에서 우리가 도체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컨덕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했고 도체는 속빈구와 똑같다는 얘기를 했으면서 이 도체 같은 경우는 항상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전체는 이게 뭐라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의 이동과는 좀 다르다 그랬죠. 어떤 원자의 형태를 유지한 채 만들어지는 상태라. 그래서 우리는 분극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딱 이렇게 나란하게 재배열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유전체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전체와 유도된 쌍극자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선생님이 다이폴 모먼트를 설명할 때 그게 전기장 방향과 같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은 마이너스 S 플러스를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 전기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 앞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왜 그런 형태의 상충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체와 이런 경우가 유전체에 대한 걸 보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썼을 때 내가 뭐라 했냐면 그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장이 하나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하나 지나간다면 이 전기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고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란하다면 이 나란한 전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죄다 뭐라고요? 그 원자 핵과 주변을 둘러싸는 뭐죠? 전자들의 구름띠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구름처럼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이거 불확정성이잖아요. 위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원자 핵 주변에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하나의 구형 형태로 보여지는데
그 구형 형태가 아무리 일그러져도 그 구형이 찌그러진 타원 형태로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구형 형태를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일단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서 판단을 해보면 원자 핵이라고 있고 전자가 있을 때 원래 모양은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원자가 이렇게 전자가 이게 구름띠처럼 전자가 이 주변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데 가운데 조낸 단단한 스키가 이 전체에 대한 질량을 거의 99.9%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변은 그냥 헐렁한 녀석들이 그냥 휙 돌아다니는 전자 바람으로 휙 날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 전자를.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고 전자인데 매우 단순한 이론을 보면 그냥 이건 하나하나만 있는 경우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한 개 있는 경우를 생각할 때는 가장 단순한 원자가 되는데 이게 분자같이 이렇게 결합된 게 아니라 이렇게 원자처럼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가만히 생각하면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탁 갖다 넣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넣는 순간에 자유전자가 있었으면 탑합하고 움직여 빨리 그게 아니라 이게 딱 갖다 놓게 되면 자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가운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원자 핵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있는데 이 멀리서 바라보면 그냥 한 점처럼 보이니까 이거를 뭐 중심이 서로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중심이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가운데 라인을 이렇게 잘라버렸을 때 여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같이 있다고 봅시다. 중심이 동심원. 자 이런 상황에서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줬단 말은 균일한 전기장이니까요. 이쪽에 걸어주는 걸 내가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당연히 뭐가 있다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를 탁 넣는 순간 밀려간다 그랬죠. 여기가 플러스가 있고 여기 뭐라고? 크게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일단 전기장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데 자 이 녀석들이 이렇게 만든 띠구름 속에 있는 아주 단순한 이론으로 그냥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고 플러스 원자핵이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원자핵은 하나밖에 없겠지만 원자핵이 하나인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 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얘 마이너스가 있는 형태가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플러스라는 게 있으니까 저쪽 방향으로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거를 한번 써보면 이게 지금 저쪽에 돼 있으니까 아마 얘는 이쪽 방향으로 똑같은 검정색이다. 자 이렇게 해서 뭐를 볼 거냐면 파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얘네를 가만히 보면 얘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이 딱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당겨지는데 얘는 이게 플러스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살짝 밀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 플러스에서 요까지 딱 이동할 때 어느 정도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이렇게 살짝 당겨지고 얘가 살짝으로 밀리니까 이게 모양이 어떻게 돼요? 원래 구처럼인데 조금 말도 안 되는 책으로 상식적인 아닌 그냥 어떤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그냥 구라를 한번 쳐보 구라? 이거 구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할까요? 그냥. 거짓말 맞아. 거짓말. 구라가 거짓말인데요. 생각이 안 나네. 자 이렇게 당겨진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얘가 당겨지면 약간 보세요. 약간 이쪽으로 밀리고 요게 약간 이쪽으로 오니까 살짝 이렇게 요게 이쪽으로 살짝 가고 이쪽으로 밀리니까 뭔가 약간 이게 약간 찌부러지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쏠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쪽으로 당겨지고 약간 이쪽으로 오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쏠리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저게 말이 안 되도록 저렇게 벌어져 있지만 원래 약간 이렇게 쏠린다는 거 쏠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중심축에 똑같이 있어서 서로 어떤 정기적으로 중성을 기르고 있다가 이게 전기장소에 딱 갖다 놓는 순간 얘가 약간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요 간격을 약간 D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D만큼 이동했다라고 치면 제가 이렇게 이동해 갈 거라는 거죠. 이동해 가는 경우에 얘가 살짝쿵 이동하니까 약간 뭔가 늘어짐 형상을 보여줄 거라는 거지. 늘어지면서 조금 더 나아서 어떻게 된다고? 이게 고정돼 있는 거니까 어떤 약간 당겨지는데 이게 서로가 당기고 있으니까 요게 살짝쿵 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쭉 가고 얘가 살짝쿵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뭔가 돌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뭔가 늘어남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 느낌상으로 자 그다음 어떻게 된다? 약간의 돌아가는 뭐 회전이라고 하는 녀석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테이션하는 회전과 약간 스트레칭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데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모습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 방향으로 다이폴 모먼트가 작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이폴 모먼트의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중심으로부터 한 가지 방향을 하나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이렇게 다이폴 모먼트,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삥 돌면서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렇게 와버리면 요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가 된다고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이 유전체 안에서 유도되어진 이 전기 쌍극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말한 거 뭐라고 유도되어졌다 해서 유도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다. 유도되어진 쌍극자요. 유도되어진 쌍극자 모멘트를 보면 자, 이 녀석이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형태였던 것이 요런 전체를 바라보니까 뭐가 된다고요? 얘와 전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쪽이고 플러스가 이쪽으로 약간 밀려서 이렇게 되는 거.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이 발생하면서 저런 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전기장하고 관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장이라고 관계 있기 때문에 이 모멘트 P는요. 어쨌든 전기장 E의 알파벳 서로 비례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여지고요. 이때 이제 이것도 당연히 벡터가 되고 또 벡터죠. 이때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원자의 편극성, 그러니까 뭐죠? 그 편극이라고 하는 게 폴라리제이션, 그 폴라리저빌리티, 그러니까 어토믹 폴라리저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편극성이라고 하고요. 그 원자의 편극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크면 클수록이란 말이 붙으면 이게 더 커지니까 더 비례해진다는 얘기죠. 자, 이 원자의 편극성은 이제 화학 주기율표 같은 데 보면 일족들 있죠. 일족. 그러니까 최각전자 하나짜리들. 바로 이게 하나짜리가 좀 편하겠죠. 리튬이나 나트륨 같은 거. 이거 옛날에 다 외웠는데 리베 B씨는 노블레 남알씨는 이랑염 하라 그다음 뭐죠? 칼륨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일족들이 상당히 큽니다. 저 알파가.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원자의 편극성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극이 이렇게 옆으로 쫙 이렇게 중심축에 동일하게 나열져 있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쫙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힘을 갖게 되거나 요게 같은 중심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뭐다? 이 뭐죠? 그 다이폴 모멘트의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자, 전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이 만들어지도록 뭐가 된다고요? 마치 이게 떨어진, 그러니까 원래 중심축에서 약간 떨어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극이 되었다 또는 이제 편극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 자체 내에서 뭐가 됩니까? 전기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되면서 이 안에 들어가면 도체 같은 경우는 제로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유도된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는 바로 전기장 방향과 나란한 방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루어진 각도는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알았죠? 휘어지니까 각도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위치 에너지에는 에너지를 쓸 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게 될 거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 녀석을 우리는 이제 뭐 편극, 이렇게 극이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라고 해서 편극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장과 뭐가 돼? 나란한 어떤 형태, 나란한 게 비례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알파를 우리는 원자의 편극성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대충 보면 뭐라고? 원소 주기율표에서 1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훨씬 알카리족이라고 합니까?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 가장 큰 값들을 보통 갖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값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 자체는요, 뭐 특별하게 여러분이 편극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자, 이것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안타깝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할 때 보세요. 가장 단순한 녀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원자핵에 플러스 Q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핵이 플러스 Q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반지름이 A인 공 모양의 어떤 전하 구름, 그러니까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러한 원자의 원자 편극성을 한번 셈해 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P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알파 E라고 했으니까 이 E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저렇게 되는 녀석을 중심축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약에 이동을 시키게 된다면 그러니까 거리만큼 이동을 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 나오는 값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풀면 E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였냐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A 3승분의 얼마냐면 QD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 3승분의 QD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저게 그거라고 그랬잖아. 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전기장을 고르게 걸어주게 되면 이 전기장이 뭐가 된다고요?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Q가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이동하는데 요만큼 이동한 간격을 내가 뭐라고? D라고 본다면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한 형태에 대한 부분이죠. 과거에 풀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저렇게 이동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때 우리는 전기장을 계산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약간 쏠리게 되는 형태.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에 더듬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E라고 하는 것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A 3승분의 QD라고 정의가 되었을 때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하나 볼 거냐 하면 요 QD라고 하는 게 P잖아요. P. 그러니까 P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P 꼴 알파 E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를 가만히 보면 이게 넘어가면 4파이 얼마 된다고요? 입실론 제로에다가 A 3승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E라고 써버리면 얼마 된다? 이 QD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저거를 이제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P라고 하는 벡터에다 D 벡터 방향이 있으니까 P 벡터 얼마? E 벡터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걸 쓸 때는 당연히 이건 P에 대한 해석이 되고 이게 벡터라는 형태면 똑같이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P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4파 입실론 제로에다가 A 3승에다 얼마라고? 이제 E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P 꼴 알파 E라고 했을 때 그때 알파가 원자의 편극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원자의 편극성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뭐라고요? 요 부분에 해당하더라. 자, 요거를 이제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녀석이 우리한테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피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예요. 부피. 자, 부피가 얼마 됩니까? 부피 V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4파이 얼마 됩니까? 저게 A 3승이죠. 자, 요거를 생각을 해버리면 이 부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A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은 4파이분의 얼마 3에다가 V라고 하는 거를 쓸 수 있겠네요. 자, 얘를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P라고 하는 벡터는요. 다음같이 정의가 되어지는데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곱하기 A 3승이니까 바로 4파이분의 3의 얼마 V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요 녀석에다가 얼마 E 벡터라고 쓸 수 있으니까 자, 요걸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3 입실론 제로에다 얼마 된다? V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거네요. 자, 이거는 그냥 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진공에서의 유전율하고 부피에 대한 형태만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똑같은 진공 상태가 되고 이제 V가 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알파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한 3 정도. 근데 이거 사실상 이거는 어떨 때만 쓰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진 어떤 그 원자에서만 쓸 수 있다. 저것이 이제 단순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형태에 대한 부분, 뭐 전자도 많고 그렇다면 그렇게 쓸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매우 단순한 어떤 모델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는 아이디어를 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편극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요. 자, 그 편극이 되어졌다라는 녀석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H2O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원칙으로 이제 우리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들 중에서 이 H2O 같은 경우들 언제나 많이 보죠. 물이잖아, 물. 그러니까 물 같은 거는 여러분 이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보면 수도꼭지가 좀 이상하게 생겼나? 어쨌든 간에 이 수도꼭지를 돌리면 이게 물이 쭉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쭉쭉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대전돼 있는 플라스틱을 하나 딱 갖다 내면 대전된 플라스틱이야. 대전된 플라스틱을 하나 갖다 놓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쭉 당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물이 저렇게 해서 오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당겨져 이렇게 약간 끌어당겨진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전기적 성질을 띄었다라는 뜻이 되니까 극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게 극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다른 말로 편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전기학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기껏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걸로 막 나누잖아요. 뭐 그렇게 나누지만 저 정전기학 같은 걸 다루는 전자기학에서는 그게 이게 컨덕터냐 디일렉트릭이냐 두 가지밖에 차이 없어요. 크게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으니까 우리는 디일렉트릭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이게 디일렉트릭이 전기장 안에다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자체가 어떤 극의 현상이 서로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자, 그런 형태로 뭐가 된다? 극이 마치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극이 일어나면서 극성이라고 하는 걸 띠게 된다는 거죠. 그게 뜻이 뭐냐면 H2O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이게 O가 이만큼 있잖아. O가 마이너스가 있고 원래 H를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해서 H가 플러스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죠. H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이게 산소잖아. 산소하고 어떻게 돼? 수소 두 개 묻은 물이거든요. H2O.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원래 이거를 CO2처럼 이게 분자잖아. 그러니까 분자에 대한 얘기라는 게 원자가 아니고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원래는 이게 가운데 예를 들어 C가 있고요. 그다음에 O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촥 나눠져 있는 바로 CO2 같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좀 나열이 이렇게 좀 일직선으로 딱 있다 보니까 이게 180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의 대칭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돼버리면 원래는 이게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유도 전기장을 딱 이렇게 넣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 O와 이 H라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약간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약간 이쪽으로 밀려있고 O가 이쪽으로 약간 당겨져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위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된다고? 이 다이폴 모먼트 P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어진다. 그러니까 P라고 하는 녀석이 뭐라고요? 알파 E라고 하는 건데 이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전기장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전기적 성질을 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H2O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얘가 만든 것처럼 어떻게 돼?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 극단을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만큼의 거리 D만큼 차이가 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 극성이라고 하는 한쪽으로 편극이 되면서 극성이라고 하는 걸 띠게 되더라. 극성을 띄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전기적 성질을 띄었다는 뜻이고 이 전기적 성질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기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 같은 건 끌어당겨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뭐 CCl4 같은 건 사염화탄소는 무극성이라고 하죠. 이게 뭐 사면체에서 이제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형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각도가 우리가 몇 도인가 나오고 뭐 이렇잖아요. 화학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극성 분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건 그 결과가 뭐 때문에 바로 이제 분극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편극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극성 그렇게 해서 뭐라고 된다고? 다이폴 모먼트의 형태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장이 형성되고 전기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전기적 성질에 대한 부분을 봤으니까요. 이러한 형태에서 또다시 적용되어지는 편극 현상에서 또다시 적용되어지는 바로 회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